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한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이제 5대 기업, 물론 신한은행은 필기시험이라는 관문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제가 신한은행 한참 붙고 면접 보고 할 때는 심한은행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왜 생겼냐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고, 신한은행의 어떤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종은행하고 합쳐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혁신적으로 성장했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제 계속 합격했고, 바로 직전에도 이제 최종 합격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직무가 이제 일반 직무하고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펙적으로는 지역 인재에 넣는 게 내가 지역에 연고만 있다면 훨씬 유리할 거고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 지역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겠죠. 자소서 항목이 4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1, 2, 3번은 경험 항목이고 4번 항목이 이제 포부예요.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자격증 취득 뭐 등등 협상력, 데이터 역량 등등 직무하고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은 업무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글자 수가 많으면 업무 경험은 뭐 500자, 다른 거 하나 소제목 구분해서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적인 항목은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러분들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으로 후킹이 돼서 흡입이 돼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 항목을 보면은 1번 항목은 아무래도 직무 역량 항목을 쓰시는 게 좋겠죠. 800자니까 여러분들이 은행하고 관련된 업무 경험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또는 대외활동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업무 경험한 거 500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지식을 쌓았던 경험을 소제목으로 구분해도 괜찮겠죠. 투자 관련된 대회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된 어떤 활동들 또는 자격증 취득 등등 종합적으로 금융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 내가 금융 관련된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어차피 은행원이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업 관련된 업무 경험과 뭐 협상력 이런 걸 구분해 쓰셔도 괜찮고, 데이터 역량 쓰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핏한 것들을 두 가지 정도 구분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은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2번 항목은 가치관이 충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우리는 뭐 비용이 중요해, 우리는 어떤 뭐 결과물이 중요해, 이런 것들도 다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협업했던 경험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협업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시려면은 의견 대립 구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의견이 보고 논거가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둘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한쪽의 어떤 긴장감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항목은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다. 이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요소. 자, 일단은 아마 일반적인 마스터 자소 같은 걸 만드신 분들은 다르게를 쓰시는 게 제일 넣을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추진력으로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다르게를 넣으셔도 되고, 또는 개선 경험을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문제의식 갖고 개선한 걸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신한은행 핵심 가치 중 다르게가 저와 가장 잘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스토리텔링 경험 만드신 거 넣으시면 되죠. 자, 4번. 은행 입행 10년 혹은 20년 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게 입사업 포부 항목인데, 입사업 포부는 일단 첫 문장에 이제 여러분들의 포부를 두 가지로 던져야 돼요. 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어떤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프레임 입혀야 되고, 그리고 입사업 커리어 플랜, 입사업 커리어 플랜을 한 500자 기준으로 한 3문장 정도 적는 거예요. 입사 후에 A라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B라는 업무를 저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업무에나 쓸 수 있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한다든지 선배님 말씀 잘 듣는다든지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그 자체에 핏한 얘기들만 갖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분량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이 어떻게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게 입사포부 작성법입니다. 입사포부는 근데 천자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이 요즘 당면한 이슈 어떤 이번에 하나은행에는 자소서 항목에도 있었는데 당면한 이슈나 과제 뭐 디지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넣으시고 그런 미션이나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해가지고 더 양을 뭐 800자 정도로 불려도 괜찮겠죠. 자, 오늘 신한은행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